번화한 도시 중심, 유리로 된 고층 상업용 빌딩이 햇빛 아래 우뚝 솟아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맨더스 국제그룹의 본사입니다. 건물 전체가 앤드류 맨더스의 힘과 그의 성공을 상징합니다. 맨더스는 강하고 냉정한 기업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상업계에서 효율성과 냉철함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회사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맨더스는 넓은 가죽 의자에 앉아 도시의 번잡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일련의 재무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지만 사무실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희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가벼운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트립니다. 맨더스는 고개를 들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들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고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습니다. 마치 신성하고 위압적인 공간에 들어온 듯한 모습입니다. 선생님, 곤잘레스가 공손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맨더스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며 말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병원으로 간병이 필요하십니다. 곤잘레스는 심호흡을 합니다. 하루 휴가를 내어 병원 검진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맨더스는 눈썹을 치켜 올리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든 펜을 잠시 돌리다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곤잘레스, 이번 달에 이미 이틀 휴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치료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검진이라 정말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맨더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회사 규정은 개인적인 사유로 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우면 전체 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단 하루입니다. 곤잘레스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초과 근무로 업무 공백을 메우고 대체 인력도 구해놓겠습니다. 맨더스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자릅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모두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곤잘레스,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과 효율성이지 개인적인 일로 주의가 산만한 직원이 아닙니다. 곤잘레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그의 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사무실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듯합니다. 퇴근 후 맨더스는 사무실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차는 부드럽게 도시의 고급 주택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밖의 네온사인은 도시의 밤을 몽환적으로 물들이지만 맨더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늘의 업무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가 주택가로 진입하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그는 전화를 받습니다. 아내 아일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알아채기 힘들 정도의 피로감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앤드류, 언제 집에 와요? 회사에서 나왔어. 당신하고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아일린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알았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맨더스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옆에 놓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저녁, 맨더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의 저녁 식사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습니다. 또 야근했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맨더스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던지며 말합니다. 아일린은 고개를 들어 맨더스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맨더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일린,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 계획을 미룰 수는 없어.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아일린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이건 우리 아이이고 당신의 가족이에요. 당신에게 이건 단지 개인적인 일인가요? 맨더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합니다. 아일린,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어. 왜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군. 아일린의 눈에 고통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서서 침실로 향합니다. 창밖은 어둠이 짙어지고 방 안에는 맨더스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일정표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곤잘레스가 사무실에서 보였던 간절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절망적인 무력감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업무에 몰두합니다. 맨더스에게 규칙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며 감정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냉정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밤이 깊은 저택은 고요하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조용히 똑딱거립니다. 맨더스는 서재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고 헤드셋에서는 해외 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에게 일은 삶의 전부입니다.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일린이 문간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불러온 배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마치 곧 태어날 생명을 보호하려는 듯합니다. 앤드류, 그녀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맨더스는 고개를 들고 헤드셋을 벗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무슨 일이야?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 거 알잖아요. 병원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아일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맨더스는 아일린을 냉담하게 쳐다봅니다. 알아.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회사의 최근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해. 이 시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아일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앤드류, 우리 사이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맨더스는 그녀의 말을 자릅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최고의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그걸로 부족한가? 하지만 삶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일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요. 맨더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에 몰두함으로써 모든 것을 외면하려는 듯합니다. 그는 아일린의 눈에 담긴 실망과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며칠 후 아일린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혼자 집 소파에 앉아 격렬한 복통을 느낍니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고 맨더스에게도 전화를 걸어 함께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전화를 받은 맨더스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양복 차림의 고위 임원들이 있습니다. 아일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고통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회의 중이야. 맨더스는 옆에 앉은 임원들을 흘끗 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운전기사를 보낼 테니 병원에 가 있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갈게. 앤드류,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일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일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양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며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숨을 깊게 쉬고 힘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립니다.
앤드류 그녀가 힘겹게 이름을 부릅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무력감이 가득합니다. 시간은 2분 2초가 지나고 분만실 밖에는 여전히 맨더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맨더스는 회의를 마치고 마침내 아일린의 전화를 떠올립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빠르게 뒤로 물러가지만 그의 마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빈 침대를 밀고 분만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간호사를 붙잡습니다. 제 아내 아일린은 어떻게 됐죠?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환자의 가족분이십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맨더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일린이 보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맨더스는 앞을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고 처음으로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맨더스 씨, 최선을 다했지만 부인께서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 과다출혈로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요? 맨더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맨더스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아일린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습니다. 아일린,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아일린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몇 시간 후 맨더스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 세상은 마치 색을 잃은 듯 잿빛으로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일린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그가 한때 무시했던 그녀의 간절한 부탁과 기대는 이제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덮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병실 문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자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의 냉정함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창밖 밤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맨더스는 처음으로 세상이 이토록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후 맨더스의 삶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는 병원에서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합니다. 저택의 가구와 장식은 그대로이지만 아일린의 흔적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맨더스는 침실 침대에 앉아 누렇게 바랜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와 아일린의 결혼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일린은 밝게 웃고 있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사진 속 아일린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맨더스는 깨어나 보니 거실 소파에 누워있고 옆에는 빈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술로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잃어버린 모든 것은 마치 악몽처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집니다. 주주들은 그의 결정에 점점 더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회사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많은 임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맨더스는 화면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자신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진 채 성공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규칙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외면했던 그의 삶은 결국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냉혹한 사업가 맨더스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한 남자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회사는 그의 부재 속에서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갑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규칙과 효율성은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곤잘레스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들 역시 동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주들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한때 그의 성공을 상징했던 맨더스 국제그룹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씁쓸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맨더스는 망가진 회사를 되살릴 의욕도 힘도 잃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웠던 그의 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그는 곤잘레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곤잘레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곤잘레스는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맨더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맨더스는 곤잘레스에게서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비록 아내와 아이는 잃었지만 그는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업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모든 성취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회의실에서 주주들은 그에게 질책을 퍼부으며 그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비난했다. 앤서니, 우리에겐 더 책임감 있는 리더가 필요해. 한 주주가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과거에 회사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맨더스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복종의 기색이 남아 있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야. 다른 주주가 말을 이어받았다. 회사는 변화가 필요하고 자네는 더 이상 우리를 이끌 적임자가 아니야.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자리는 젊은 임원이 대신했다. 권력을 잃은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잃었다. 회사를 떠나던 날, 맨더스는 건물 입구 유리문 밖에 서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 명패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내 전부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시명은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와인 한 병을 따서 잔에 가득 채우고는 잔의 일렁이는 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먼 곳으로 떠돌았다.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내 엘리나의 미소, Unborn Child의 작은 침대, 그리고 칸사스의 간청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는 나지막이 자문했다. 삶은 더욱 공허해졌다. 맨더스는 매일 술에 취해 시간을 보내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정원은 돌보는 사람 없이 잡초로 뒤덮였고 깔끔했던 거실은 흩어진 서류와 빈 술병으로 가득 찼다.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고 한때 그에게 의지했던 사람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맨더스의 고독은 점점 깊어져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서재에 들어가 책장에 놓인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다. 오늘은 쉬어주지. 처음으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맨더스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마지막 장은 갑작스럽게 끝나 있었다. 앤서니,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마지막 문장이었다. 급하게 쓴 듯 휘갈겨져 있었다. 맨더스는 노트를 덮고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날부터 맨더스는 자신의 무관심과 무시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의 영혼은 깊은 후회에 사로잡혔다. 한때 그의 꿈이었던 그 불빛들은 이제 그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바꿀 거야.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밤, 거센 바람은 마당의 마른 나무잎들을 사방으로 흩날렸다. 마치 하늘마저 그의 실패와 고독을 조롱하는 듯했다. 맨더스는 거실 창가에 서서 흐릿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든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빗소리의 정적을 깨뜨렸다. 맨더스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문틀을 잡고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먹을 것 좀 주시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과 빗물에 젖은 모습을 보자 연민이 생겼다. 들어오세요.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만 좀 피하려고 했는데 오래 머물진 않겠습니다. 뜨거운 물 한 잔과 빵 몇 조각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노인은 감사하게 물을 받아 손에 쥐었고 그의 눈에 따뜻한 기운이 스쳤다. 천천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마치 한 조각도 버릴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러웠다. 맨더스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맨더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로런스입니다. 노인은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편히 쉴 곳이 있어야 할 텐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왜 떠돌게 되셨죠? 맨더스가 물었다. 로런스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엔 가족도 있었고 좋은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내 가장 큰 자 올굴로였죠. 하지만 아들이 직장을 잃고 우리 삶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로런스의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묻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시선은 책장 위의 작은 액자에 멈췄다. 맨더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은 핀이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맨더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걸 아십니까? 로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런 핀을 집에 가져와서 자랑스럽게 보여줬었죠. 그의 노력의 증표라고. 맨더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캔자스, 그 이름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기억을 강타했다. 그는 비로소 눈앞의 노인이 캔자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아들 맨더스는 애써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런스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 나지막이 말했다. 실직 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의료보험도 해지하고 모든 돈을 내 병원비에 썼죠. 나중엔 공사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는데 야근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쓰러졌는데 의사 말로는 심장마비라고. 맨더스는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차가운 결정이 연쇄적인 비극을 불러오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누구 때문에 해고됐는지 아십니까? 로런스는 고개를 들고 맨더스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맨더스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입니다.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날 위해서 하지만 당신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아들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결정 때문에 아들은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맨더스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떨구고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로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피로가 가득했다. 오늘은 그저 배를 채우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만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운명이겠죠. 하지만 부디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맨더스는 핀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 못했다. 캔자스가 그날 간청하던 모습과 자신이 망설임 없이 거절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다. 로런스가 문으로 향하자 맨더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노인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맨더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는 로런스의 등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로런스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과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맨더스를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맨더스는 멍하니 열린 문을 바라보았다. 로런스가 남기고 간 피는 차가운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작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그의 손바닥에 무겁게 느껴졌다. 캔자스의 얼굴, 그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끊임없이 맨더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곧 통곡으로 바뀌었다. 그는 핀을 꽉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맨더스는 오랫동안 울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엘리나의 미소,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리고 캔자스 그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로런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엘리나와 아이에게도, 캔자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빗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맨더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캔자스의 핀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는 엘리나와 아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맨더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긴 속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남아주세요. 맨더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로렌스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지만 비가 그치고 차가운 달빛이 거실로 쏟아져 내렸다. 두 사람의 모습은 등불 아래 외로워 보였지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유대감이 느껴졌다. 맨더스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자신이 마주해야 할 속죄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맨더스가 로렌스를 빗속의 밤의 별장에 머물게 한 후 별장 전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러나 이 생기는 무거운 기억의 대가였다. 로렌스의 말 속의 공백과
강사레스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회장은 맨더스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아침 햇살이 창문 블라인드를 통해 거실로 쏟아졌다. 로렌스는 소파에 앉아 맨더스가 어젯밤 덮어준 담요를 덮고 있었다. 맨더스는 알층 복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척한 노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찡했다. 내 잘못이야. 맨더스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강사레스가 사무실에서 애원하던 모습과 자신의 냉정하고 무정한 반응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에는 그것이 단지 일상적인 경영적 판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이 한 가정을 파괴할 줄은 몰랐다. 로렌스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몸을 뒤척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떠 계단에 서 있는 맨더스를 보고는 앉아서 어색하게 담요를 정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로렌스가 조용히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맨더스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아침 식사 시간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맨더스는 커피 2잔과 간단한 빵을 가져왔다. 그는 로렌스 앞에 커피 한 잔을 놓고 말했다. 이건 당신 겁니다. 입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조금 마셨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마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맨더스 씨, 로렌스가 약간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맨더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르고 당신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로렌스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맨더스에 대한 감사와 희미한 의심이 교차했다. 오전에 맨더스는 로렌스를 데리고 별장의 정원으로 나갔다. 이 정원은 한때 아내 엘레나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황폐해져 있었다. 잡초가 화단을 뒤덮고 있었고 말라버린 장미 가지들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이 정원은 아내가 살아생전에 가꿨던 곳입니다. 맨더스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이곳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로렌스는 화단 옆에 서서 말라버린 가지들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곳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맨더스가 나지막이 말했다. 왜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나요? 로렌스는 고개를 돌려 맨더스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맨더스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떠돌이 노인이 자신의 마음속 갈등을 이렇게 간단히 꿰뚫어 볼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맨더스는 자신과 로렌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도구를 사서 정원을 다시 가꾸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마른 가지 몇 개만 잘랐지만 점차 이 노동을 통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손에 흙을 묻히며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듯했다. 로렌스도 함께 정원 일에 참여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꽃과 풀을 다듬었다.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섬세했고 모든 행동에서 삶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 예전에도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나요?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어렸을 때 아들이 저와 함께 꽃을 심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말에 맨더스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찌르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맨더스가 엘레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맨더스 씨, 로렌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당신이 어떤 결정은 사소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맨더스는 고개를 들어 로렌스의 손에 들린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가 회장을 받아 차가운 표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강사레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맨더스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나는 그의 삶을 망쳤고 당신의 삶도 망쳤습니다. 당신이 망친 것은
우리의 산만이 아닙니다. 로렌스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자신의 마음도 망쳤습니다. 이 말에 맨더스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참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맨더스는 로렌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이 손자를 잃은 슬픔뿐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음을 알게 되었다. 로렌스의 인내심과 삶에 대한 희망은 오히려 맨더스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다. 맨더스는 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맞서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늦은 밤 별장 밖에서 달빛이 정원에 쏟아졌다. 새로 심은 꽃과 풀들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렸다. 맨더스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을 되찾았다. 강사레스,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겁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나는 모든 것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간은 천천히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흘러갔다. 로렌스의 등장은 맨더스의 고독한 삶을 바꿔놓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약간 어색했지만 함께 정원을 가꾸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렌스가 가져온 미스터리는 맨더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낡은 회장의 차가운 감촉은 매일 밤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거실에 가득 찼다. 로렌스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맨더스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가져와 로렌스 앞에 놓고 앉아 침묵을 깨뜨렸다. 로렌스의 손이 움찔 떨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 운명의 안배였겠죠. 운명이 아닙니다. 맨더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사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로렌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맨더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확신을 얻으려는 듯했다.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어조로 물었다. 맨더스는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로렌스는 마치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사레스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어렸을 때부터 동시했고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일하게 된 후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다고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워했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직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맨더스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받고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로렌스는 한숨을 쉬었다. 그 당시 저는 심각한 병에 걸려 비싼 약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매일 실시간 넘게 일하며 초과 근무 수당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 않았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맨더스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고 회사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더 이상 치료비를 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맨더스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강사레스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애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휴가 신청을 기억했고 자신의 차가운 거절과 해고, 결정도 기억했다. 그가 해고된 후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로렌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는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도한 육체 노동은 그에게 너무 위험했습니다.
맨더스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목이 메어 나지막이 물었다. 로렌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그는 건설 현장에서 3일 연속 야근을 한 후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맨더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먹을 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왜 저에게 진작 말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평범한 직원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으니까요. 맨더스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 잘못입니다. 아마가 아닙니다. 로렌스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결정이 그의 삶을 직접적으로 망쳤고 내 가정도 망쳤습니다. 침묵이 거실에 퍼졌다. 두 사람 사이를 비추는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맨더스는 자신의 몸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로렌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묻어났다. 나의 사과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로렌스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미안하면 다입니까? 로렌스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내 아들을, 나의 유일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떠돌아다니며 살아남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합니다. 맨더스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미안하다는 말로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도록 할 겁니다. 로렌스는 대답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사레스는 장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장미가 필 때면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찬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맨더스는 서재에 앉아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앤서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새 생명을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손으로 일기장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마음속에는 쓰라림이 가득했다. 엘레나, 강사레스,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맨더스는 로렌스의 방으로 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을 위해, 강사레스를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로렌스는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맨더스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로렌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맨더스는 어깨 위에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속죄의 의미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햇살이 정원에 가득 찼다. 새로 심은 장미가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별장의 정원에 쏟아졌다. 이슬 맺힌 잎사귀들이 반짝거렸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흙냄새가 가득했다. 맨더스는 화단 옆에 서서 손에 정원 도구를 들고 심호흡을 한 뒤 마른 가지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옆에서 로렌스는 가끔씩 조언을 해주며 그가 정원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왔다. 강사레스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했는지 기억하세요? 장미. 그는 장미를 좋아했어요. 로렌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장미가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시가 있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요. 맨더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에 열중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를 담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맨더스는 로렌스를 데리고 시내 꽃집으로 갔다. 그는 활짝 핀 장미
몇 송이와 장미 묘목 몇 그루를 골랐다. 이건 당신 겁니다. 맨더스는 꽃을 로렌스에게 건넸다. 강사레스를 기리기 위해 장미 정원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로렌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붉은 꽃송이들을 바라보며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 당시 강사레스는 건설 현장에서 한 송이의 신선한 장미를 가져와 식탁에 놓곤 했다. 고맙습니다. 로렌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며 장미를 받아들었다. 정원을 다시 가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맨더스와 로렌스는 모두 전심으로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다. 장미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잘라낸 마른 가지들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로렌스와 맨더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종종 일하면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맨더스는 강사레스의 삶과 성격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억들은 그에게 더욱 깊은 후회를 안겨주었다. 강사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렌스가 어느 날 말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삶도 더 의미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맨더스는 가슴이 찡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나보다 삶을 사는 법을 더 잘 알고 있었군요. 로렌스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맨더스는 서재에 앉아 과거 재무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는 회사의 이전 결정이 많은 일반 직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러한 세부 사항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는 강사레스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결정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로렌스에게만 보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맨더스는 이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 동료는 현재 실직 노동자와 그 가족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로렌스는 맨더스의 계획을 듣고 의아한 듯 물었다. 네. 맨더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레스의 죽음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가정들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로렌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기금이 설립된 후 맨더스는 이전 직원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으로 느꼈다. 한 직원이 말했다. 맨더스 씨, 예전에 나는 완전히 쓰레기였습니다. 맨더스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맨더스의 삶은 예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풍요로워졌다. 그는 로렌스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기금 운영에 참여했으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삶의 의미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온기와 희망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로렌스는 정원에 서서 활짝 핀 장미들을 바라보았다. 강사레스가 이 꽃들을 보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맨더스는 그의 옆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에 서 있었다. 낙조가 그들의 몸에 따스하게 비추었다. 그날 밤 맨더스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후회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강사레스, 엘레나, 당신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남은 생 동안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원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그는 성공과 부를 줬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사레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맨더스는 로렌스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만발한 장미꽃 향기가 그들의 주위를 감싸고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었다. 로렌스는 활짝 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강사레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로렌스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어렸다. 맨더스는 로렌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장미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맨더스 씨, 이제 그만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로렌스는 맨더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강사레스도 당신이 과거의 잘못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거예요. 로렌스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맨더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로렌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강사레스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 후 맨더스는 기금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강사레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정원의 장미꽃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맨더스는 활짝 핀 장미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사레스, 당신의 희망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어요. 맨더스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원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그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